차에 치여 넘어지는 김 부장.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어깨 문신들은 차에 기스가 났다며 김 부장에게 한 방 날립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CCTV가 있기에 일부러 맞습니다. 김 부장. 다음날 아침 민지야 밥 먹어. 안 먹어. 사춘기입니다. 이혼이 사촌 동생인 남은이를 좋아합니다. 김 부장은 민지에게 생일 선물로 호신용품을 주고 싶습니다. 이걸 한 상아는 딸 선물 사는 거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민지는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상아가 민지 생일 선물로 사치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환불하려 하자 상아는 사춘기 딸이 최악의 상태일 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이거... 갈등하는 김 부장. 갈등하는 것 같지만 개뿔 샀어. 최악의 상황 대비용. 그리고 집에 와서 몰래 놓습니다. 아빠 왔다고 해도 시큰둥한 민지. 민지는 아빠 옷이랑 같이 빨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화났지만 남은이 보고 웃는 민지. 근데 하트 취소 안 돼. 큰일 났어. 이 상황도 모르고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빠. 아까는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민지가 설거지 안 했네. 이 한마디에 짜증을 냅니다. 다음날 아침 착한 민지는 그래서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미션 클리어. 근데 그 다음 말이 압권인데 아침은 민지가 제일 좋아하는 간장 계란밥으로 하자. 빵 터지며 귀를 의심했어요. 나문이가 민지에게 체육복을 빌려줍니다. 나문이 체육복을 보고 해리가 빡칩니다. 한편 한수가 진철에게 오늘 김 부장과 1년에 한 번 있는 식사라 얘기하니 달력을 보며 하하하하 그게 오늘이었어? 맙소사.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동네 어깨 문신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그렇게 빡친 진철이 동네 어깨들을 참교육 시켜줍니다. 그렇게 참교육 시켜주는 게 CCTV에 찍힙니다. 다음날 김 부장이 빨래를 걷다가 김남훈 체육복을 봅니다. 학교에 출근한 민지가 남훈에게 체육복을 주면서 겸사겸사 데이트인지 뭐인지 할 적에 멀리서 빡친 해리가 봅니다. 웃어? 이것 봐라. 이후 창고에 불려온 민지. 해리가 민지를 차며 폭력을 씁니다. 하지만 민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합니다. 결국 학교에 불려가는 김 부장. 학교엔 미리 해리 아빠 주학건설 강찬이 앉아 있습니다. 김 부장이 들어오자 코피 터진 해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강찬은 같은 딸 키우는 맘 안다며 잘 알겠다며 전학시키는 걸로 끝나겠다고 합니다. 강찬은 선생님에게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라고 물으니 그냥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민지는 무릎 꿇는 아빠가 너무 속상해 오늘 혜령이네 집에 가겠다며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민지 생일이라 선물 주려 했지만 사실 민지 생일이 민지 엄마가 죽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12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민지. 그렇게 전화를 걸자 쓰러진 민지 주머니에 아빠 전화벨만 울립니다. 결국 아침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민지 때문에 혜령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결국 혜령이 어제 민지를 안 만났다는 사실에 당장 학교에 가는 김 부장. 교실에 가니 나문이가 많이 다쳤습니다. 나문이는 어제 깡패가 내 폰 뺏어서 민지 불렀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렇게 학교의 근처에 가니 바닥에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가 차고 있던 머리끈? 비가 오고 범죄자는 그 자리에 다시 오는 법. 해리를 보자 학생 머리끈이 맞냐고 물어봅니다. 주먹을 날리는 노는 친구. 노는 친구가 김 부장 옷을 벗기자 김 부장이 코드네임 66이라는 걸 시청자는 알게 됩니다. 순간 주먹이 안 보였는데 노는 친구가 한 방 맞고 안 보였지만 또 맞고 두 방. 안 보이지만 또 맞고 세 방. 크레이지 치면 극대어 초필살 4타 메가 펀치가 날아가자 노는 친구가 공중에 그렇게 뜹니다. 예전에 국방특수임무국 국장이 말했습니다. 절대 김 부장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 김 부장이 말합니다. 민지 어딨냐고. 그렇게 1회가 끝나고 2회로 넘어갑니다. 김 부장은 북한의 김정성 대남 첩보 총국 부국장과 함께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은 김 부장이 살아서 남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부장의 부인은 민지를 낳고 죽었고 자책하는 김 부장은 이제 과거를 잊고 민지만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성 부국장을 처치했다며 전역을 미루는 국방부에 찾아가 약속대로 전역시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역한 김 부장은 민지를 키웁니다.
민지가 쓰러지는 날 해리가 쓰지 말아야 할 벽돌로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해리가 금리팔파 조직원에게 주학건설 딸이라며 시체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빨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민지를 트렁크에 넣습니다. 금이빨은 해리와 얘기하는 걸 녹음하며 잘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수목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덕풍마을 박강모가 언제 여기 왔냐? 이제 1부 끝으로 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민지 어딨냐고 묻습니다. 문씨는 오민철이 안다며 모른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부장은 결국 비밀 가방을 꺼내며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금리빨 빼고 모두 다 씹어 먹어줄게. 그리고 민철 하우스에 도착합니다. 하우스 안에선 양아치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들리고 한 놈이 나가 떨어집니다.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안 좋은 그림을 본 김 부장. 순식간에 현장을 정리합니다. 김 부장이 무서움에 도망가는 오민철. 하지만 그렇게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김 부장에게 잡힙니다. 한편 대남 첩보국 방송 감시실에선 결국 살아있는 김 부장을 발견합니다. 급히 회의를 하는 북한. 리응영은 바로 김 부장을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북남 회담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대신 남한에 연락해 북남 회의 전에 김 부장을 송환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철은 김 부장을 보낼 수 없다며 우리가 먼저 잡는다고 합니다. 김 부장은 민철에게 민지 잡아간 금리빨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말을 안 하자 다리에 총을 쏘는 김 부장. 이때 금리빨로부터 연락이 오고 시체 잘 처리했다고 하자 김 부장이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금리빨은 오민철에 전화 온 걸 보며 안 하던 짓을 한다며 경찰인 것 같다며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때 김 부장 있는 곳에 경찰이 오고 김 부장이 잡힙니다. 리응영은 김 부장을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요한보다 살짝 아래인 박강성을 남으로 보내며 남조선의 가짜 66의 모가지를 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온 강성, 싸늘한 기운을 한 수가 느낍니다. 하지만 기분 탓이라며 그냥 갑니다. 강성은 유치장의 진철을 보며 진철이냐고 묻습니다. 66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대답을 안 하자 총을 보이는 강성. 총을 보자 망윤동 789-9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넌 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성이 나가자 진철도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며 경찰을 유치장 안에 가둬놓습니다. 잡힌 김 부장이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김 부장. 밤새 아무 말 안 하자 짐은 뜨기로 합니다. 그 시각 죽었다고 생각한 민지가 손이 꿈틀거리며 죽지 않았습니다. 지문을 뜨자 접근 불가가 뜹니다. 이때 진료품에서 전화가 울리고 우리 딸이라 말하는 경찰. 이 소리가 들리자 순식간에 수갑을 풀고 문을 엽니다. 전화벨이 끊기기 전에 다른 경찰을 제압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민진이? 그러면서 이해는 끝이 납니다. 이야, 여름에 정말 딱 맞는 하트와 레몬탱이 나왔습니다.